네, 장관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발언이 수많은 농민과 단체들의 분노와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자료 화면 좀. 윤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략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하고 농산물 비축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28개 축산단체가 가입한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또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 길은 물론이고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123조는 국가가 농산물의 수급 균형,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산물 수급 균형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바로 이 농산물 비축 제도가 대표적인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식량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오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것을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농식품부가 주도 발표하고 UN 정상회의에서 소개까지 한 공공비축 매입 물량 확대 계획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 주요 농산물의 비축이라는 것은 정부가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비축 제도가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경자유전 원칙, 농산물 비축 제도는 정부 농업 정책의 근간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농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는 농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이게 농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농어촌공사의 농지를 임대 수탁하게 되면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접 명령을 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서 광범위한 예외가 원칙이 되는 사례가 초래가 되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허용할 경우에 이렇게 광범하게 허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농촌의 환경이 고령화에 따라서 이농자, 상속인 농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농지들에 대해서 이 공적 관리를 좀 강화하려면 최소한 공적기관에 그걸 수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지 이용 효율성 증대라든지 유동화 촉진하고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를 본래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중간에 이것을 매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화면 좀 띄워봐 주시죠. 원래 농어촌공사가 이게 이제 농지 임대 수탁하게 되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래 농지 소유자가 임대 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 공고하고 임차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 여부 조사하고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음 화면부터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고 없이 그냥 이 임대 수탁 계획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최근 4년 평균 86.99%에 달하고 2019년인가 이례적으로 좀 낮았는데 그거 빼게 되면 93%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냥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농업체 공사가 중간에 수수료만 증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가 되면은 이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작년 5월에는 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농업지구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신청 당시 위탁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임대차를 또 할 수 있게 또까지 또 만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를 둠으로써 헌법상 경제적 원칙을 지금 형해하는 이런 잘못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 하면서 농지 임대차 관리 이 부분에 좀 관리 강화 뭐 이런 취지로 그런 공고를 생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 임대차 관계 인정해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임대수탁제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현상을 분석하고 예. 개선하기 위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철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녹천 영동 괴산군 출신 박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